조망권. 그리고 공개 공지가 많아지는 거. 뭐 아파트에 대한 환기, 일조량, 예?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좋아지죠. 근데 유독히 강남권에서만 한강변에서만 50층을 운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초고층으로 지었다가는 다 망해요. 메세나폴리스도 분양이 아직 다 안 끝났어. 고가 분양이어서. 왜냐면 그 정도만 되더라도 메세나폴리스 어딘지 아세요? 합정역. 응? 합정역. 왜 그러냐면은 고층으로 짓는 순간 건축비가 35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왜냐면은 벽돌이 10장 필요해. 50층에서. 10장 오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이. 1층부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타워 크레인으로 끌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전기세부터 시작해갖고 시간. 그죠? 합판을 한 장 옮겨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는 초고층으로 갈수록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럼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면 거기에 대한 분양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강남 일부랑 한강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는 초고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고층 일어나면 다 망하지. 일산 백석역 이런 데들, 요진산업 이런 데들 싹 다 망하는 거야. 되지도 않는 동네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데 저층 재건축은 용적률을 다 못 쓰고 있는 데지. 다 못 쓰고 있어서 이만큼 용적률, 남은 용적률이 점점 많다라는 뜻이죠. 남은 용적률이 점점, 그럼 사업이 진행될수록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중층 재건축을 할수록 용적률이 줄어들어 있고 고층 재건축을 할수록 용적률은 점점 남아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용적률이 꽉 차 있으면 재건축은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진행도 못할 뿐더러 점점점 이득이 줄어가는 구조지. 근데 재개발은 반대야. 재개발은 처음에는 고밀도 재개발을 하다가 고밀도 재개발이 끝나면은 재건축 끝나면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는 계속 법률이 완화되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재개발보다 20% 완화돼 있어. 4분의 3 동의가 아니라 2분의 1 동의, 노후도도 마찬가지. 노후도도 60%가 아니라 50%예요. 역세권 개발도.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재개발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법률을 완화해주고 있어. 주택만 지으라고 했다가 아파트 무슨 백화점도 지금 다 짓게 만들어놨어요. 네? 지식산업센터랑 아파트랑 같이 지을 수 있고 계속 완화시키는 거야. 법이 계속. 그러면은 고밀도 재개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상구역 같은 경우는 고밀도 재개발이에요. 그런 데들은 일반 분양이 몇 개 안 나와. 5,000세대 짓는데 무슨 4,500세대가 막 조합원이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런 데들 개발되면 그 다음에 개발될 때는 또 사업 이득이 더 나고 점점 저밀도 개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돈이 없을수록. 소액으로.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곳에 나중에 결론은 건설회사들 먹고 살고 하려면 어차피 도심에는 집을 지어야 돼. 그러려면은 그럴 만한 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럴 만한 곳에. 그리고 꼭 내 지역에 개발 안 돼도 나는 개발된 거랑 비슷한 여건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음마아파트처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처럼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개발될 수 있는 여건만 갖고 있는 곳에 내가 하면 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게 투자하는 거야. 투자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역전을 하실 거고 어떻게 해서 바꾸실 거냐는 거지, 삶을. 에?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구역지정이랑 조합설립 인가전에 팔아야지. 지금 법에서는 5년 안에 2개 못 받잖아. 지금 5년 안에 2개 못 받아요, 지금은. 근데 모든 거는 조합설립 인가전에 그럼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조합은 인정 안 돼요. 여하튼 간에. 없는 사람 얘기하는, 있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없는 사람들 지금. 없어갖고 집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 개.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 인상 이런 거 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돼요. 왜냐면 다 공시가 돼 있으니까 아파트는. 그리고 아파트는 동질성이 엄청나게 강해. 그래서 옆집이 얼마 팔리면 내 집이 얼마 팔렸는지 다 알아. 얼마인지를 다 알아 그냥. 응? 동질성이 강하니까 그냥 국토교통부 자료만 보면 몇 층에 얼마 팔렸고 그럼 내 집이 얼마다 싹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 근데 재개발은 완전히 달라 그냥. 도대체 뭐가 팔려도 내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 땅 모양도 다 다르고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가격을 점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그런데 개발이 되는 순간 한 방에 다 찾아먹어 그냥. 되는 순간에 한 방에 다 찾아먹는 거야.
되는 순간에. 예? 한남 뉴타운처럼 한 방에 그냥 다 찾아먹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지 아파트의 차이는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들한테 다가오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을 잘 공시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해 보이지만은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불투명해 보이니까는 잘 안 보이는 것뿐이야. 하지만은 모든 게 개발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똑같아져 버려 그냥.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볼만한 곳들이 돈이 좀 갇혀져 있으면서 돈이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곳이 그냥 용산이야. 일단 용산.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장 많아요.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토지 면적으로만 보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지예요.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용산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어젠가 어제 방송했었나? 얘가 뭐 하루에 이자만 20억? 예? 조 단위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자만 20억이래요. 그러면 얘는 사업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20억이니까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이유는 소송 중이어서 소송. 예? 소송이었는데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 2018년 예정이에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그럼 얘는 이때부터 스타트야. 예? 그럼 국제업무지구 시작할 거고, 그쵸? 서울역일대 보행길 문화공간 조성하고 2년간 2,500원 투입해가지고 쭉 요 일대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지. 뭐 명동 이쪽이니까 우리가 손대기가 힘들고, 손댈만 하면은 서울역 옆에 서계동. 서계동이 그동안에는 구릉지 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봤더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면은 업무랑 상업을 이렇게 같이 놓는 거야. 주거와 업무를 같이 놓는 사업이지. 주거만 놓는 것도 아니고 업무랑 같이 놓으려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용도를 같이 넣으려면 용적률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건물을 많이 짓게 해야지 이것저것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사업의 결론은. 그래서 서계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서계동 투자 금액은 지금 다 2억이 다 무조건 넘어요. 아무리 제일 작은 게 2억이 넘고 보통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럼 여기 못하면 밑에 청파동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빠르게 해볼게요. 용산 뭐 한남 뉴타운. 용산의 돈은 이게 용산 민족공원이고 여기가 국제업무지구고 요 라인이 요렇게 보이는 라인이 전체 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이. 예? 예? 요게 용산이야. 용산은 얼마 안 커요. 얼마 안 큰 데서 남산이 차지하고 있고 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냥 서울시 가운데에다가 그냥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용산구 요 글씨에 딱 떨어져 그냥. 그러니까 서울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냥. 서울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야. 그리고 남산이 뒤에 있고 한강이 밑에 있고 강이 이렇게 안고 가요. 이렇게 안고 가. 요렇게 안고 가. 그리고 압구정동도 요렇게 안고 가죠. 강이 안고 가는 데가 여기가 퇴적이 되는데요. 퇴적이 되는데. 예?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반대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 부분은 깎이는 데야. 물살이 돌면서.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풍수지리적으로도. 요 지역들을 보는 건데 물론 여기에 들어와서 조합원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되면은 뭐 이득이 생기겠지. 뭐 한남도일 뭐 70여억 개 팔리고 뭐 대림에서 짓는 한남 이런 것들 지금 뭐 평당 분양가가 우리나라 최고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못하면서 계속 해야겠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대부분 뭐 압구정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남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있냐 그러면 막 3천만 원 있다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거는 꿈만 꾸지 말고 시작을 하라는 거야. 다른 거로라도 시작을 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얘가 멈춰 있을 때 나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그냥 뭐라도 타야 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출발을 안 하는 거야 다들. 출발을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가 이제 돈이 풀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돈이 풀릴 때 생각해 보면 이 돈이 과연 딴 데로 가겠냐라는 거지. 이주비가 풀리고 했을 때 돈이 딴 데로 가겠냐라는 거야. 딴 데로 잘 안 가. 왜냐면은 용산역 전면주구에 돈이 풀렸을 때 거의 요 용산 주변 요 일대로 다 움직였었어요. 요 일대로. 여기에서 악성 지분 초기가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원불교 있고 용산 우체국 뒤편에. 그래서 이쪽 돈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야. 그럼 한남 뉴타운 이주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다 움직일 거라고. 일로 움직이고 그냥 낙수 효과가 좀 생길 거로 판단이 죠. 용산 전체에서만. 미도 아파트 오른 것처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하나 갖고 있을만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고급 주택지도 있고 해방촌도 있고. 뭐 근데 이쪽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해방촌은 높이 10m까지밖에 못 짓고요. 여기는 20m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옆으로 넓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서안 특별계획구역 이쪽 거는 이제 이쪽이 남산이다 보니까는 한강도를 가면서 얘는 그렇게 이쪽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높이가 완화가 되어 있고 이제 동자동, 가로알도로, 후암동 일대예요.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도 진행 중이고 여기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용산역 전면지구 이주할 때, 집창촌 이주할 때 자본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곳이에요. 네, 좀 좋지가 않아. 보시면 이제 40번지 일대 이제 용산 웨딩홀 뒤편, 예? 용산 웨딩홀 뒤편은 장기적으로는 투자는 해볼 만한데 투자 금액이 최한 7억 정도 돼. 그래서 좀 힘들어. 자, 서부이천동. 아파트 값이 이제 옛날 전국 가격 넘어가지고 대림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넘어가는데 저는 좋게 보질 않아요. 용적률이 일단은 아파트 자체가 400%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용적률 자체가 400%처럼 지어진 아파트이고 일단 주변이 같이 개발되면서 제가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아. 예? 그러니까는 얘가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개발 속도가 빠르면 굉장히 좋아요. 아까 말했던 뭐 잠원동의 동아 아파트 이런 것들 있죠. 주변에 노후된 아파트, 한신 아파트 있었는데 싹 다 바뀌면 동아 아파트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얘 주변, 요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들이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어 지금. 왜냐면은 아파트가 존치가 되면서 얘네들 지어봤자 한강 조망에 대한 보장이 조합원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결론은 그냥 여기 업무지구만 발달을 하는 건데 이 업무지구가 얘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돼. 예? 오히려 얘가 개발되면 오히려 동부이천동이 더 뜰 가능성이 높지. 여기는 안 살 것 같아. 제 생각이라면. 예?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국제업무지구. 뭐 문배 신계지구. 이쪽은 이제 현재는 좀 시기상조야. 이쪽에 지금 그 문배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마다 막 다 실패를 해요. 뭐 동아 프라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굉장히 많은 세대가 공매로 나가고 그랬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병찬 사무실 아세요? 혹시 병찬이? 그 건물 다 공매로 막 다 했던 거야. 예. 뭐 되게 반가워하네 박병찬이라니까 또.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 요 지역들 서계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효로 4가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 그 중에 서계동이 지금 아까 호재가 좀 좋아 보여요. 서계동이 호재가 좋아 보이면은 그 밑에 청파동까지가 굉장히 좋아. 왜냐면 서계동 호재가 굉장히 좁은 데까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면적 자체를 넓힐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넓힐 필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넓히게 되면 청파동이 같이 좋아지지. 그래서 효창공원은 효창 재개발은 지금 뭐 KCC 뭐 롯데가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효창공원 일대 요 일대도 얘네들이 들어오면 이 동네 집가 상승은 굉장히 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효창동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야. 그래서 쭉 용산 투자지들을 보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 개발 및 한남 뉴타운 개발 유동 자금이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소송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들이 요 부분이라는 거지. 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요 부분 자체에 투자성이 소액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 그냥 얘가 직접 개발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자본만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개발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아파트 오른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 투자 금액은 한 4,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4, 5천만 원이면 증여세에서도 피해가는 금액이거든. 예. 효창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뭐 롯데아파트, KCC 이렇게 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문정법조타운. 문정법조타운도 송파에서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인데 용산에 있어서 지금 전면지구 같은 경우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뭐 물론 뭐 용산의 스타일들이 지역의 학교를 중시하진 않아. 얘네들 대부분 스타일들을 보면은 그냥 사립초등학교 보냈다가 중학교 되면 다 외국으로 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라는 거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학교가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지. 얘네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얘네 보통 리라 초등학교 보냈다가 다 해외로 보내버리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반포랑 비슷비슷하다가 반포의 가격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학군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문정동이 좀 볼만한 게 문정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성도는 이게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이에요. 이게 검찰청이고. 네? 법조타운 자체가 지금 완성이 다 됐어. 지금 입주를 되게 많이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상하게 이쪽을 많이 좋아해. 9호선 라인, 석천동. 네? 9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을 좋아하는데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블럭당 초등학교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블럭당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어떤 애들이 많이 거주를 하냐면은 그냥 1, 2인 가족만 거주를 해. 1, 2인 가족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애들이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애들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남에서만 보더라도 강남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삼동, 논현동 아무리 좋아도 강남의 온눈천이 비어간다야. 왜냐면 얘네들은 떠나도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역을 한정하고 머무르는 곳이 아니야. 지가 공부하고 학교 6년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니까. 예?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충분히 비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 4월 뉴스예요. 예? 충분히 비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럼 안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학교 부족 지역으로 가족 단위 거주 요건이 쉽지 않은 경기 불황시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다 마찬가지야. 여기처럼. 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근데 문정동이라는 곳을 보면은 문정 도시개발지구가 옛날에 그린벨트에서 그냥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렸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렸다는 뜻은 없던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역적으로 정상적인 금액에서 없던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지역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 수요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이탈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탄천역이 막고 있고 위에는 회미리 아파트란 말이에요. 회미리 아파트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헬리오시티가 짓고 있어.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있고 주거지로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문정동밖에 없는 거야. 아파트로만 가더라도 지금 위례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 두 배 됐어요. 위례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39평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12억이 넘어가. 예? 매매 가격이 12억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주거지로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소형 주거지로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는데 이곳의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학교 굉장히 많아. 아마 단위 면적당 단독주택지로서 학교가 이만큼 많은 데가 문정동이 아마 유일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도상으로 모든 걸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인근 주택가 단위 면적당 초중고 밀집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도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주가 지금 시작하는 동안 이쪽에서 지금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물건이 다 없어지고 나면 추가적인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양재동도 그랬어요. 양재동이 재작년에 2억대 중반부터 빌라 가격이 시작을 하더니 지금 거의 4억에 육박을 해요. 근데 여기가 똑같이 지금 빌라 가격 2억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물건이 싹 없어지고 여기서 지금 가수요가 발생을 한 다음에 충족이 되면 얘네들도 사업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돈이 갖춰져 있는 용산이랑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분석을 해서 문정동이랑 투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재개발될 만한 곳에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용산에서 돈이 움직이는 곳에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것이 확실시되는 문정동 일대에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어.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강남과 강북에 투자지역 두 곳을 말을 하면 용산구 일대랑 용산구 효창동 일대 그리고 문정동 일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다시 해서 투자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9억도 있고, 신축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신축을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축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면 우리가 감면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투자 수익률만 분석을 대략만 해볼게요. 매매 가격은 신축이고 뭐고 다 2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매매 가격은 다 2억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9억이 더 싸. 자, 9억은 왜냐면 대지 지분이 넓어. 예? 높게 안 짓고 옛날에 이렇게, 판넬에다가 기름 발라갖고 지을 때 그냥 2, 3층으로 지어가니까 딱 같은 면적의 세대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되게 많지. 되게 싸게 10평을 2억에 주고 산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같은 세대수를 많이 지었으니까 대지 지분이 작겠죠. 그죠? 대지 지분이 작아. 근데 전세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얘는 거의 90%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 금액이. 그리고 1억 8천만 원이 월세로 환산되면 한 3천에 75만 원 정도 해. 예?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을 끼고 샀으니까 얘는 8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월세를 놨을 때 1억 7천이야. 1억 7천을 투자해서 매달 75만 원을 받아. 이 사람은 그냥 2천만 원만 투자해 놓은 상태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 건 건물이 오른 게 아니라 땅이 오른 거잖아요, 결론은. 예? 건물은 감가가 되는 거고 땅이 오른 거잖아, 결론은. 그래서 평당 2년 동안 5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올라, 사실은. 10평이니까는 500만 원씩 오르면은 5천만 원이 오르는 거고, 그쵸? 이 사람은 6평이니까는 3천만 원이 올랐고 매달 75만 원씩 24개월을 받았으니까는 그게 1,800만 원이야. 75만 원씩 24개월을 받으면은. 그럼 그걸 안 썼다고 가정을 하면 4,800만 원을 버는 거지. 그죠? 어? 대지 6평 3천만 원 오른 거랑 월세 받은 게 1,800원, 4,800 오른 거야. 1억 7천 투자해서. 근데 이 사람은 6평 사가지고 2천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씩 오르니까 3천만 원이 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투자 수익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보면은 투자 수익률은 62, 28%, 150%가 나온다니까. 자기 돈 대비. 자기 돈 대비.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신축이.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신축을 하는 게 지금 좀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은 혹시나 나중에 지금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가 갖고 거래량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구옥들보다는 옛날 거는 잘 거래가 안 돼. 옛날 거는 우리가 옛날 빌라에다가 이렇게 담벼락 쳐 있고 안에 빌라 들어가 있고 주차도 없는 데들은 있죠. 이런 데들은 거래가 안 돼. 이런 것들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야지만 가격이 막 올라가. 근데 그렇지 않고 주차장 포함돼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은 빌라에도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주변에 문정동 같은 경우 지금 주변에 업체들 생기고 땅값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마 양재동에 제2의 양재동처럼 이렇게 가격들이 우리가 지역을 비교만 한번 해보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가 다 발생돼 있는 문정동 투자하는 게 좋으시고 그게 아니라 좀 던져놓고 오래 기다릴 사람들은 한 방에 좀 많이 벌 수 있는 곳들은 아마 용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